제가 먼저 하면 되나요?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 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생각 정리 스킬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톡방에다 블로그 좀 공유 좀 해주셔요. 지금 네네.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요. 이거를 음, 어, 안녕하세요. 네, 생각정리 스피치 제 3장을 맡았습니다.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본론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하에 어, 너무 많아서 그냥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지금 1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 것은 나이나 직업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주한 작가의 생각정리 스피치 중에서 제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본론 만들기.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 한다. 네, 오늘 하래요. 첫 번째는 본론 만들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본론 만들기는 스피치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고, 본론을, 본론을 잘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스피치 고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첫째는 스피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어렵고, 또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논리를 재구성하는 게 어렵고, 또 셋째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기재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잘 모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회식 자리냐 면접 자리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소개 내용이 틀려지는 건데 그런 구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청중의 흥미를 위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할 건지 감성적으로 이걸 설명을 할 건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문하고 글문이 열리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제가 재무 설계를 그게 이제 오늘 5시간짜리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3일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받았는데 그분도 역시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라.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질문을 할 때는 여기 그러니까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어와 육하 원칙의 동사, 또 의문형 동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일 대표님께서. 쓰라고. 정리가 된다고.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닌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 손은 제2의 두뇌다. 손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내용이 쌓이고 수정되는 게 보인다라고 해서요. 저도 이제 사원들 교육시킬 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씩 RP 이제 스피치 하게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분, 15분 교육하면 그거 이제 리뷰해서 5분 정도 하게끔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5분 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 생각나는 질문 3가지를 그 자리에서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니까. 그래서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나와 있고 내용은 이제 그 책 내용이 아, 예를 들어서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캡처한 거고요.
생각이 정리된 채로 글을 쓰면 막힘이 없고 말을 하면 청산유수가 된대요. 대본을 만들 때 질문을 통해 만들지만 말할 때는 질문을 빼고 세련된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저의 취미는 통기타 연주하기입니다. 통기타를 왜 좋아하냐면 이보다는 저의 취미는 통기타 연주하기입니다. 제가 통기타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고 이제 질문식으로.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까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상대방을 일단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는 어색한 벽은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허물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청중을 집중시켜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그 대본을 놓고 어떻게 했는지 그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는데, 설민석 강사 대본을 이제 쭉쭉쭉쭉 늘어났더라고요.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요거는 이제 캡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적었고요.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설민석 선생님이 알려주는 3.1절에 대한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 나열을 했는데,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질문을 일단 던져요.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그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서 목차를 만들 줄 안대요. 예, 그리고 질문을 나열하고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혹은 궁금한 순서로 재배열을 하고 스피치 대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질문이 확장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누군가의 스피치를 분석할 때는 내용보다 우선 질문을 살펴보면 좋대요. 그럼 그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이 작가가 질문하는 것이 있는지, 이 작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책을 읽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딱 볼 때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캐치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손석희 앵커처럼 생각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손석희 앵커는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을 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이것도 뭐 다 읽어드릴 순 없고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그 하여튼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전국에 흩날리는 벚꽃 풍경 사진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버스커 노래에 벚꽃 엔딩이 흘러나오면서 앵커 브리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작은 좋았는데 일제 잔재 이야기로 벚꽃 원산지에 대한 오해와 결과를 말하고 이제 본론에는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한일 양국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결론은 벚꽃의 일본 명인 사쿠라하고 그다음에 그 말의 유래인 사쿠라니쿠의 속뜻을 인용을 해서 돈철살인 멘트와 함께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탁 이제 뭔가를 이제 콕 집어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어떤 소재, 벚꽃이라는 소재를 갖고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면 와 진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가슴에 온다 그래야 되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스피치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팁을 얻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다라트법으로 이렇게 확장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만다라트는 이 내용을 보면 만다라트법 확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썼냐면 만다라트는 목표 달성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만다와 라의 아트를 결합한 단어다.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츠미 히로아키가 창안했고 불교의 만다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만다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반복한 원과 네모, 연꽃 무늬 등으로 표현한 번화이다. 저는 그냥 저거 개인적으로는, 만다라트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설명한 것 자체로 만다라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확장시켜 나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좀 내려가 볼까요? 요거는 좀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다라트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는지에 대한 거를 썼고요. 요거 이제 저 홍보하려고 살짝 여기다가 끼워넣고 스피치 스타일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고 명쾌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잘못 쓰면 답답하고 잘 쓰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제 미가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인들 교육할 때 이제 두 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고객들한테 한 시간이고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막 안보험 얘기도 했고, 막 혈관 얘기도 했고, 막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맨 끝에,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고객님께서 알아야 될, 이제, 어, 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님께서 아셔야 될 내용들이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어, 고객님 오늘 제안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1순위는 요거, 2순위는 요거, 3순위는 요거. 근데 왜를 붙이면서. 그래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고객이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우선순위 중에서, 2순위 중에서, 이 순위 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고객님은 B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두 갈씩 방법이고, 미갈식은 이제 여기 시를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시를 보면 하상욱 단편 시집에, 필요할 땐 내 곁에 없어. 넌 바쁠 때만 날 괴롭히지. 잠 중에서.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 쓴 치약 중에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뻥 터졌거든요. 이것도 시가 되는구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가식 방법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스피치 할 때 저는 잘 안 와닿을 것 같고, 그냥 유머스럽게 할 때는 좋은데, 뭔가를 전달할 때는 두 가식이 훨씬 더 각인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고객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한다면 질문을 하자. 여기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음, 네, 어, 네, 이제 2탄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용인데요. 내용의 흐름을 만드는 여덟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시간적 조직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정리한 게 연애 7단계예요. 첫 번째는 고독기예요. 고독기에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죠. 두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방법을 이제 나타내는 게 시간적 조직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시간적 흐름을 통해서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이렇게 같이 이제 흐름을 타는 게 시간적 조직법이고요. 공간적 조직법은 공간을 통해서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안 올렸어요. 그냥 여기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한다.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본 거고요. 인과적 조직법이 있는데 원인하고 결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관계 논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의 원인하고 비만이 되는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과도한 육류의 섭취, 활동량 부족, 변비,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과식, 열량이 낮은 과자 위주의 식사, 술을 이용한 과음, 폭음 등등 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만의 결과는 그리고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다가 인슐린 저항성이란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하고 밀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결과가 온 거다. 라는 관계성을 나타낸 것이 인과적 조직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문제 해결식 조직법은 약간 어, 두가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 그다음에 소재별 조직법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흐름을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인드맵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소재별 조직법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3반 조직법은 뭐 찬성과 반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비교 우위 조직법은 A와 B가 있을 경우 A가 B보다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보통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요럴 때만 좋지, 듣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경쟁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보조직법은 시간, 공간, 문제 해결 등의 조직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하나의 큰 논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스피치, 연결만 잘해도 세련되게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연결 멘트래요.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A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럼 이야기를 이거는 연결 멘트를 전환하는 멘트이고요. 어, 연결 멘트는 뭘까요? 연결 멘트는 청중들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또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연결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잘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요번에 이 정리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좀,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걸 요약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좋은 말들, 그러니까 좋은 말, 그러니까 스피치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인용구에 넣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객 응대할 때도 마무리할 때 딱 좋은 멘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이어가는 거. 연결 멘트가 이런 건가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그림을 따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들이 되게 이런 말만 기억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덟 번째, 상대방의 뇌에 꽂히는 일곱 가지 설명의 기술이 있대요. 자, 이거는 다 일일이 안 하고요. 어,
여기 이제 첫째 내용을 볼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메모하고 사색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책도 이제 많이 읽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진짜 독서 많이 하고 있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뭘 할 때 메모를 많이 해요. 저몸 메모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막 메모가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이, 구멍 12개짜리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게 오늘도 막 정리했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분야별로. 건강, 보험, 일정별, 그다음에 질문을 한 것들, 고객들 질문한 거, 독서 모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가 막, 오늘 날짜,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이거 다 준비됐어.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쓴 거. 예. 어, 그래서, 되게 많이 제가 발전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 눈높이에서 맞춰서 생각을 전달한다. 예. 그러니까 제 업무를 보자면, 진짜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말을, 저는 고객들하고 이렇게 잘 얘기가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지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지식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아주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셋째는 잘할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라는 뜻.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책을 봐도 왜 그림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항상 볼펜을 갖고 그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원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제발 말로 설명하지 말라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라고. 보장 분석이나 설계에서 깨끗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고객이 눈이 따라오게. 탁탁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그리고 설계서를 안 봐야 될 때는 손바닥으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설계서 가려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나를 쫓아오게끔. 그리고 고객의 머릿속에서 이제 40대 어떨 것 같아요? 50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그 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대의 뇌에 꽂히는 7가지 그 설명의 기술을 하기 위한 총 집합된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7가지. 네. 그래서 7가지 쭉쭉쭉 나열되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설명을 할 때는 why, what, how 순서대로 전달을 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9번째에 스타 강사들의 대본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다 공통점이 에피소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고객님이 무슨 직업이냐를 많이 생각하고 가요. 그래서 그 직업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공감대가 일어나니까 직업이 뭐지? 그래서 사원한테 그분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고 차 타고 가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하라는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에피소드 스피치를 만드는 방법,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박스에다 넣었는데, 1단계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정을 하고, 그 메시지와 관련된 소재를 찾고, 예, 그리고 에피소드를 설계를 하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체를 넣는 거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질문이겠죠. 대화체라는 게, 결국은. 그리고
상황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하듯이 말을 하래요. 이제 탤런트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별로, 전 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니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료를 더 찾아보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말 잘한다라는 것은 경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까 그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 어, 그러니까요. 이, 네, 예, 맞아요. 이 정도의 정리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얼마나 잘해야, 될까. 하여간 대단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게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혜지 소장님도 이런 거를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상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알고 있는 게 너무 같이 알면 좋은데, 그게 꼭 그게 내가 보험도 그렇고, 내가 운동한 것도 그렇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되게 좋은데, 막 이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 김혜지 쟤는, 제가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돼. 저를 보면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쟤는 아무거나 또 좋아하지도 않아. 음, 그리고 아무거나 또 알려주지도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의 핵심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진행해 와 보니까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으면 거기서 모든 게 수톱이 돼요.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습관을 만들고 습관 관련돼 있는 책을 보면 습관이 3, 7, 21, 21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66일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몸의 습관이 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이제 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100일이 지나도 하루 이틀 이어가는 걸 순간적으로 놓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서 결국 성패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꾸준한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 꼭 1만 시간을 채워야 된다,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도 1만 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하루 3시간이면 10년이고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9시간이 되면 3년으로 주는 거야. 3년 3개월. 그러니까 10시간이 되면 3년 이내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매일 10시간씩 무엇을 해서 나는 3년 만에 인생의 역전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난 모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지 16시간씩 일을 해서 천일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막 체력적 한계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16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일을 꾸준히 해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체력적으로 안배를 맞춰가면서 지금 16시간 채우다 1000일을 못 채우면 그게 더 큰 손해가 아닐까요? 체력에 맞춰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옆에서 훈수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꾸준하게 1000일을 뭐 해온 것도 있고 그런 걸 했던 것의 가장 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주변에서 누가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해. 너는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못 하는 거야.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되게 허접하게 저 영상 지금 1100일을 넘게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찍었으면 이제 영상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제작 전문가가 아니야. 나는 매일 올리는 전문가지. 지금 따지고 보면 편집하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매일 올리는 게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근데 매일 올린다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올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매번 만들어낸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3분 경영을, 10분 경영을 보고 벤치마킹 한 게 매일 세 가지씩 얘기했어요. 그거를 한 4, 500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냐고. 이 세 가지 주제 갖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주제 갖고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3분짜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제 공유 풀어주시면요. 제가 한 네네.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혁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혜지 선생님 하신 거, 네, 그 내용들이 저도 그 책을 예전에 읽었던 건데, 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생각을 기록하는 거, 쓰는 거. 생각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하는 거. 우리가,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지만, 내가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 네, 에피소드를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야기 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빨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어 막 해줄 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쏙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읽었던 그 책들이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을 보기 전까지 듣기 전까지는 한동안 책을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읽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세 가지가 정말로 뭐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뽑으라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이 많이 와닿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김일 교수님 프랩 기법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프랩 기법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프랩 기법으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프랩 기법이 가장 쉽고 접근하기가 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하지 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항상 앞에 서 있잖아요. 잘해놓으면 뒤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제가 이제 발표 드릴 거는 사장이고요. 스피치 실력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스피치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피치 자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스피치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재미있는 소재를 찾아야 하고요.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감동적인 소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라는 면에서는 삶의 경험에서부터 자연 현상까지, 내가 삶에 경험한 것부터 자연 현상까지, 책에서 봤던 글, 인터넷 정보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아이디어, 경험, 느낌, 상상,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있겠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로는 책, SNS, 지금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이것도 그것도 자료가 되는 거죠. 남들이 만든 인터넷, 영상, 학술 정보, 뉴스, 신문, 영화, 드라마, 강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를 때는 사실은 많이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SNS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되게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면 제가 새로운 강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어떠한 강의 의뢰가 와도 저는 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SNS나 AI를 통해서 뼈대를 찾고요. 거기 뼈대를 찾아 놓으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가서 내용 집어넣고요. 현장에 가서 강의할 때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제 경험들을 던져 놓으면 들이 공감을 해요. 왜? 내 경험이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피치 자료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책을 본 것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만들어 온 자료도 되지만 내 경험도 돼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험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아이디어하고 메모예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아이디어 얘기를, 메모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분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해야 되고요. 우리 그 메모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메모의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보면 메모 독서법 이런 것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모의 광들은 머리맡에서 항상 메모지를 넣는 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다가 머릿속에서 막 태어나면 비몽사몽하면서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단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 근심, 걱정. 저는 근심, 걱정이 가장 큰 것일 것 같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생각을 방해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거야. 나는 이 생각을 통해서 구현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우리 혜지 소장님 같이 어떻게 보면 크레이지한 그 아이디어, 미친 생각들이 창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는 미치지 않으면 창의적이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엉뚱한 발상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면 야, 이 미친놈 이야기를 먼저 하죠. 맞아요. 미친놈이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생각을 남기는 이유는 뭘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 생각이기 때문이고요. 발전시켜야 될 아이디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래요. 근데 스피치와 메모, 기록 모두가 필요해. 스피치를 잘하려면 메모와 기록 모두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아이디어가 쌓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메모로 하면 생각이 단순하다는 걸 발견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는 기록하면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기록하면 생각을 볼 수 있다. 스피치 측면에서 보자면 메모는 생각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와 기록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를 위한 목적으로 메모를 하래요.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그냥 메모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메모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스피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메모를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논리적인 스피치 대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치 할 때 도움이 되는 메모법으로 이분이 작가가 브레인 노트법을 발명을 했는데 노트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 쓰는데 왼쪽은 할 일이나 지식 정보를 나열한대요. 이게 좌뇌에서 하는 일이래. 우뇌 영역은 이 저기 연상법, 생각, 그 감성적인 거, 디자인적인 거 이런 거고 왼쪽 좌뇌는 논리적인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상되는 생각이나 궁금한 사항, 느낀 점 등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런 브레인 노트법을 해서 어, 그 뇌를 활용한 노트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은 일기쓰기예요. 경험, 느낌, 상상을 일기쓰기로 녹아내는 건데요. 일기쓰기는 말빨을 형상시키기 위해 평소하면 좋은 훈련법이 바로 일기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쓰기가 또 장기적으로 유익한 점은 첫 번째 글쓰기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진다. 그러잖아요. 일기를 써놓고 다시 보면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럴 때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나? 요새 감사일기를 매일 쓰려고 하는데 까먹는 날이 많아서 하루에 막 이렇게 지난 거를 몰아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갖고 일기를 쓰지만 결국 그 안에 왜 감사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장은 독서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잘하고 싶다면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사자성어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감옥에서 정치, 경제는 물론 철학, 신학, 역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쪽이라도 읽을 정도로 책을 읽는 게 일상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들에게 독서는 글쓰기와 말하기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덕분에 작가가 CEO, 교수, 의사, 검사 등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피치 준비를 위한 5단계 독서 정리법은 첫째는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스피치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표지와 머릿말 목차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오프라인의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빠르게 읽어보는 스키밍 독서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은 무엇이냐 하면 주제에 대해 거시적 관점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개론서. 그러니까 내가 스피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그거를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개론서고요. 나의 의견, 내가 지금 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의 그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참 저는 재미있었어요.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책.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견과 반대되는 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게 왜 그게 그렇게 네가 주장하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를 주장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반대되는 의견에 대는 책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그렇게 구매한 책은 정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정독할 때와 그냥 스키밍할 때 빠뜨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독할 때는 꼭 밑줄 긋고 옆에 빈 곳에 여백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요. 예, 다섯 번째 장은 SNS 인터넷 영상이에요. SNS의 휴먼 데이터 활용하는 건데요. 휴먼 데이터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데이터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 스트리트, 좀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연관 검색에서 아이디어 얻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 설계하면 재무 설계, 세계보험, 세계보험.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썸 트렌드라고 해서 연관 키워드 찾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수집하고. 저도 요새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이 유튜브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은 한 편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고요. 그거를 이제 저 유튜브에 보면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 유튜브 보면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이 내 채널, 내 재생 목록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어디 갔어요? 내 채널인가? 재생 목록에 보면 여기에 이 성공 NFT 보고서 작성인 문서 편집, 뭐 우수 조달, 사업 계획서, 지산 맛, 엑셀, PPT, 미리 캔버스, 글쓰기 전자책, ESG. 예, 옛날 애터미 했을 때 애터미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과학, 트렌드, 독서, 칼럼 쓰기, 마인드. 이거 누르면 여기 동영상 3개, 여기는 동영상 17개, 칼럼 쓰기는 예전에 칼럼을 제가 배웠거든요. 칼럼 쓰는 거를 고정에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주식, 스피치, 주식 동영상 8개, 스피치에 대해서 동영상 모아놓은 게 철학.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손자병법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영상을 보면서 본 영상들을 거기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으로 스피치 멘트 만들기, 수집한 자료로 출처는 분명하게, 이건 되게 중요해요. 출처는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술 정보, 이게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문을 써보면 학술 정보를 이게 출처를 명확하게 넣지 않고 내 이야기만 쓰면 교수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뉴스 신문 기사, 매일 참 신문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 봐요. 매일 종이신문 2개를 보고요. 경제신문과 일간지를 보면서 최소한 앞면이라도 보고서 나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보지만 실제적으로 종이신문을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종이신문을 보고 있고요. 기사 활용 방법은 이런 거예요. 뭐 마찬가지 여기 소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박 교수도 마찬가지면 요즘 나오는 뉴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ESG나 AI 강의를 하면서 항상 넣는 게 최신의 트렌드 기사를 항상 넣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를 더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에버노트로 활용한들에 저는 지금도 이거 발표하는 게 노션이에요. 여기에 보면 노션이죠. 저는 노션을 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요 2024년 독서에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안 하다가 최근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월 달부터. 그래서 5월 달이 일본으로 돼 있죠. 책을 이렇게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5월 달부터 6월 15일까지 지금 12권째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어떤 때는 한 권을 제가 5분 만에 읽고 정리하는 책도 있고요. 먼저 그렇게 정리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휴대폰에서도 활용하고 웹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되고 링크 갖다 넣어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해지 소장이 발표한 거 제가 여기에 그 화면 하드카피 떠갖고 여기다 다 넣어놨죠. 이렇게 발표한 거 제가 타이핑하는 게 늦으니까 저렇게 하드카피 저기 스크린샷 떠가지고 제 거에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영화 드라마. 영화 드라마의 소재를 찾는데 작품 개요 또는 줄거리, 작품 속의 뉴스글이 인상되었던 장면, 명대사, 소감, 느낌, 생각 등. 제가 가끔 저도 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명대사가 나오면 꼭 메모해 놓거든요. 되게 중요한 대사들 많이 나. 그다음에 강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자료. 우리 알잖아요. 효과적 강의 자료를 얻는 방법은 미리 책을 읽고 가자.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갔을 때 김홍신 작가도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했었고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인데 아는 지인이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김홍신 작가하고 사진 찍고 이야기도 하고 정우성 작가 만나서 우리 책을 읽으면서 저분은 꼭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났어요. 교부에 신청해서 가서 만나서 우리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예, 그런 거. 그리고 가서 교육 자료를 받자. 가능하다면 녹음하자랬는데 저는 크로마도트에 녹음해가지고 우리 김혜지 소장님 그거 해드린 것도 크로마도트에 녹음해갖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나? 되게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SNS 후기 작성하고 인터뷰 요청하고. 자료 수집할 때 조심할 거는 그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대상에 찾는다. 개인이 보고한 거.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책, 논문, 현장에 존재하는 거. 이런 거죠. 스피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전문직과 현장의 사실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3장하고 4장까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저는 되게 많이 또 이걸로 정리하면서 스피치 실력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 자료를 어떻게 찾고 그 자료는 어디에 있고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잘 몰라. 그러면 이런 거에서 한 가지씩만 실제로 실천을 해봐도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앞으로 스피치 할 때 꼭 최신 기사를 한 문장만 집어넣어. 우리 헤이즈 소장님 되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아침에 독서하다가 한 문장 나오면 갖다가 직원들에다가 활용하는 그런 거 자체. 직원들이 너 그거 무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책에서 읽었는데 정호승 작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내가 되게 많이 공감이 돼갖고 니네들한테 한번 전해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예, 혜지 소장님 너무 잘해 주셔갖고 늘 뒤에 발표하는 사람은 엄청 긴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찬의 말씀을.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네, 그, 유튜브 영상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의 홈페이지에다가 분야별로 그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괜찮다라는 거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내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ESG, 챗GPT 이런 데 제가 탄소 중립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강의가 있든가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몰아서 더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가 들어보고 이거는 소장해서 다시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 재생 목록이 아니라 제 그 폴더에다가 그걸 갖다가 집어넣은 링크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쫙 있으니까 다시 그쪽에 가서 그런 분야에 들어볼 때는 그걸 듣고 아니야 나는 새로운 것을 지금 최신 트렌드를 그러니까 들어보면 내가 과거에 들었던 건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그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구글에 이 크롬을 쓰는 이유가 이 북마크를 쓰기 위해서 쓰잖아요. 여기에 북마크에 가면 교육, 여기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괴롭힘 예방은 대학교에 내가 강의했던 거, 리더십 관련한 거, 설문지, 성희롱, 안전교육, 장애인식 교육 이런 걸 링크를 다 제가 자료를 찾아와서 강의할 때 썼던 네. 강의 서류에 다 이런 걸 갖다 넣고요. 교육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대학은 내가 지금 관련돼 있는 대학들 앞에 대학이라고 써놨죠. 교육이지만 앞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기관도 정부 기관, 그다음에 세무, 은행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에 가면 되게 여기 카테고리가 되게 많죠. 도별 자금 여기 가서 이 안에 가면 또 이런 데 가면 또 이렇게 정부 지원도 도별로 다 이렇게 정책 자금 관련 사이트는 이렇게 주유기관 이런 거 쇼핑몰도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 SNS에 가면 메일, 메타버스에 가면 플랫폼, NFT 이게 키워드 영상 제작도 키워드별 AI는 어떤 AI 종류 무진장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때마다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아이스크림도 예, 이런 맘카페 제가 물류회사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들어가도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혜지 소장이 보험 관련돼 있는 재무 관련돼 있는 저거를 구글에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안 낼까요? 안 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리란 말이에요. 디지털 정리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게 쌓이면 자산이 돼요. 무진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거를 이 데이터링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독서 모임 예, 오늘 생단아비 독서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